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초를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산에도 자주 못 가고요. 이 연말이라서 또 바쁜 일이 겹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는 그렇게 안 됐네요.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다룬 게 이 갱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회화나무의 열매, 이거를 이제 괴실 또는 괴각이라고 하는데, 그 방송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제가 그때 못 봤고, 지금 작가에게 좀 방송 그 영상을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지 못하고 그 방송에서 아마 미처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다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화나무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질환들 또는 회화나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화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좀 그 방송 인터뷰 했던 그 인터뷰지를 이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회화나무는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이 콩가에 속한 교목인데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이 왕버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5대 거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심에 있거든요. 도심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그래서 못 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회화나무 회화나무가 저 뒤에 보이시는 건 아파트잖아요. 이게 우리 도심에 가로수로 심는 이유가 나무가 일단 커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꽃은 5월달이 아니고 8월경에 피거든요. 한여름에. 꽃도 예쁘고, 이게 사실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밀원식물이에요. 벌이 여기서 이렇게 이 꿀을 많이 따는데 그런 특징도 있고요. 꽃을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자, 꽃을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이제 벌들이 많이 몰리겠죠. 예. 자, 어쨌든 이 회화나무는 나무도 크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공해에 굉장히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가로수로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대로를 보시면 양 옆에 다 회화나무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화나무를 보셨으니까 몇 가지를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회화나무 꽃 보셨고, 자, 회화나무 잎을 볼까요? 예, 회화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무하고. 맞습니다. 아카시 나무하고 좀 유사한데, 이 아카시 나무도 그렇고 회화나무도 그렇고 둘 다 콩가식물입니다. 자, 잎을 비교해 드릴게요. 아카시 나무 잎과 회화나무 잎. 자, 보세요. 오른쪽이 아카시, 왼쪽이 회화나무 잎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듯 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시 나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봄에 꽃이 피고 회화나무는 여름에 꽃이 핀다고 했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카시 나무는 아시는 대로 가시가 있고 회화나무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또 있고요. 보시는 김에 사진 하나 더 볼게요. 볼까요? 자, 회화나무 열매입니다. 오늘 사실 주로 얘기할 게 회화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보세요. 콩깍지, 그죠? 콩처럼 생겼죠. 그래서 콩가식물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 열매를, 자, 용어 정리할게요. 이거를 괴각 또는 괴실이라고 하거든요. 괴각이라고 한 거는 이게 뿔각자입니다. 이 열매가 뿔처럼 생겼다 해서 이 뿔각자를 쓰고, 괴실, 이 실자는 이제 열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괴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회화나무 열매, 괴각 또는 괴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언제부터
신성시되는 나무가 되었나요? 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회화나무를 한자로 표기하면 괴화나무인데 여기서 괴자가 여러분 한자를 찾아보세요. 괴자를 보시면 나무 목자에 귀신 귀자가 더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잎이 회화나무 잎 방금 전에 보셨죠? 회화나무 잎이 낮에는 접혀 있어요. 근데 100% 다 접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거든요. 밤에는 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잡기를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오는 나무라는 뜻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궁궐이나 향교, 마을 입구 등에 주로 심었고요.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기념으로 심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칼라 추리라고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회화나무는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이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회화나무는 전체가 다 약이거든요.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뽕나무가 또 전체로 다 약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회화나무도 그러는데 자, 회화나무의 나무 껍질과 뿌리 껍질을 괴백피라고 하는데 이게 소염작용이 일단 있어요. 일단 회화나무는 맛이 씁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나 뭐 잎도 쓰고 꽃도 쓰고 열매도 다 쓴맛이 있는데 쓴맛은 다 염증을 없애는 작용, 즉 소염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소염작용이 있으면 더 나아가서는 항암작용까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화나무도 이 나무 껍질이 최근에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회화나무의 장가지, 이제 굵은 가지 말고 장가지를 괴지라고 하는데 이 괴지는 자궁출혈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혈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회화나무 잎을 괴엽이라고 하는데요. 치질, 옴이 있을 때 이 다려가지고 세척하는 외용제로 쓰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들 회화나무 잎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부위가 회화나무 꽃봉오리거든요. 그러니까 꽃봉오리를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예, 좀 보여드릴게요. 이 회화나무는 꽃이 활짝 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꽃봉오리,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 그래서 이 꽃이 피기 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처럼 보이세요? 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괴미, 쌀미자를 써서 괴미라고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꽃봉오리를 괴화라고 하는데 꽃화자를 써서 괴화. 이 괴화는 대장출혈을 먹게 하는 효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괴화를 장의 염증성 질환, 예를 들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약간 난치병이죠. 이런 병들의 출혈을 먹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화나무에서 나오는 수지도 괴교라고 하는데요. 이 괴교는 옛날에 파상풍, 구안화사 등을 치료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화나무가 죽으면 버섯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괴이라고 하는데요. 이 괴이는 역시 이제 치질도 치료하고 자궁출혈도 치료하고 항암작용도 있는 것으로, 사실은 이 버섯은 대부분 항암작용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이 이 열매, 괴실 또는 괴각인데 역시 자궁출혈, 대장출혈에 효과가 있고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동의보감 보면 장기간 이 열매 복용했을 때에 뇌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염과 머리털이 검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네요. 활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나무의 열매의 효능, 열매 효능 좀 보겠습니다. 자, 회화나무 열매에 어떤 성분을 지니고 있나요? 라고 이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답을 이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회화나무 열매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여러분 이소플라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이게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콩가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회화나무에
또 있지만 여러분이 주로 드시는 이 콩에도 많이 있고 뭐 다른 콩가식물에도 좀 들어있는 치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게도 뭐 갱년기 질환에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용어인데 소포리코사이드, 이게 사실은 회화나무의 지표물질이거든요. 소포리코사이드, 그 다음에 폴리페놀, 루틴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이소플라본. 회화나무 열매에는 콩가식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이 분자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몸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회화나무 열매를 이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이 복용을 시키면 안면 홍조, 이게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그 다음에 땀이 나는 발한, 우울증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소플라본은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골다공증, 그리고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화나무 이 열매가 물론 이 성분 하나만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리코사이드, 방금 전에 제가 이 회화나무 열매 이 지표 물질이라고 했던 소포리코사이드, 이 소포리코사이드는 이것도 역시 이소플라본 배당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개정했어요. 개정할 때 이 회화나무 열매의 경우 이 소포리코사이드 함량이 그람당 100에서 150m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지표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갱년기 장애로 인한 안면 홍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분이 이제 폴리페놀. 회화나무 열매에 폴리페놀의 일종인 퀘르세친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캠페롤, 이 두 성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퀘르세친은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캠페롤은 지방질에 대한 산화 억제 작용이 있어서 갱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을 또 막아주고 또 신체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방금 전에 옛날 사람들이 회화나무 열매를 뭐 먹으면은 머리가 검어지고 오래 산다, 뭐 눈이 좋아진다, 뇌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얘기가 이 폴리페놀의 일종인 퀘르세친과 캠페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루틴. 자, 회화나무 열매에는 이것도 이제 플라보노이드 일종이에요. 플라보노이드. 루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혈을 먹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출혈을 먹게 한다. 이것 때문에 회화나무 열매, 꽃,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루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화나무 열매가 제혈제로 사용됐던 것과 장기간 복용하면 장수한다고 했던 것도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지잖아요. 출혈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뇌에 출혈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중풍. 그래서 사실 연구에 의하면 회화나무 열매가 중풍을 치료하는 효과도 조금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루틴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화나무 열매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 중요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회화나무 열매 일단 독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맛이 일단 써요.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맛이 쓴맛이에요. 그리고 역시 성질이 차갑습니다. 이게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뜨거울 수가 없어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약한 사람, 그리고 특히나 위장이 약하고 또 추위도 많이 타고 뭐 몸이 냉한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이 복용했을 때는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얘기고요. 이런 분들은 장기간 복용했을 때에는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갱년기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복용하는 건데, 평소 몸이 차가운 사람들, 냉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복용했을 때는 그것도 장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의 기능이 좀 더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그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약초들과 좀 같이 견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뭐 임신부가 복용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뭐 만에 하나, 그래서 이제 전문 서적에 보면 임신부 복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방송하는 거라 좀 길어졌는데요. 이 회화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식으로 또는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이 방송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서, 저희 방송이 좀 2만 명이 넘었어요. 일단 제가 올해 2019년도에 목표했던, 사실 목표가 올해는 10,000명이었는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달성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고, 또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